이번 시간은 336페이지 제2절 공사별 적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사별 적산에서 제일 먼저 벽돌공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벽돌공사, 이 아파트에 뭐 담장이나 이런 쌀 때 벽돌공사에 대해서 산출하는 거. 자,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벽면적 산출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벽면적을 구하는데, 자, 벽면적 산출에서는 자, 이 벽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벽의 높이를 곱해서 이 벽 면적을 우리가 산출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 자, 이 벽 면적 산출 시 산출을 할 때 공제하는 요소, 빼주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계급부 면적은 공제해야 된다. 계급부나 임방보 면적 이런 것은 공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벽 면적을 공제한 요소를 구해서 이 벽 면적 개념에다가 자, 이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수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 벽 두께별, 벽 면적에다가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의 장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는 표준형 벽돌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리형 벽돌인 표준형 벽돌. 그러면 이 표준형 벽돌이 자 0.5B 두께일 때, 0.5B 두께에서 쓸 때는 자 75장이 필요하고요. 75장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B 두께로 쓸 때는 149장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1B하고 0.5B를 했을 때 더블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수점 이하를 갖다가 올려주는 절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2배의 개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가지만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 1.5B 두께로 쌌을 때는 바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224장이 되는 거고요. 단위 면적당 장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B 두께는 1B의 더블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98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곱해서 우리가 산출하면 돼요. 그럼 2.5B는 2B에다가 0.5B 더해주시면 됩니다. 3B는 자, 이 1B에 3배 해주시면 3B가 되는 거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수를 곱해 주시면 자, 정미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정미량. 할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정미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할정률을 플러스 해주면 소요량이 나오는 거죠. 소요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정미량에다 할정을. 그러면 할정률은 보통 벽돌에 따라 차이는 있다.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은 3%의 할정률이고요. 3%. 시멘트 벽돌의 할정률은 자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할정률을 플러스 가산해 주면 소요량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337페이지 뭐 사키 모르타르 양이 나오죠. 사키 모르타르 양은 300 뭐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3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표준형 벽돌로 쌓았을 때 0.5b 두께로 쌓게 되면 자 바로 0.25 세제곱 입방메다의 모르타르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1b 두께로 쌓았을 때 약 0.33 그러면 이것은 천장 기준입니다. 벽돌 천장 가지고 이 쌓았을 때 0.5b 두께로 벽돌을 쌓으면 약 0.25 세제곱미터만큼의 모르타르 양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1b하고 1.5b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1b 두께로 벽체를 천장을 쌓으면 약 0.33 세제곱미터만큼 필요하고 그 다음에 1.5b 두께에서 0.35 입방미터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2b는 0.36 그러면 이 천장 기준이다. 만약 이 천장을 할 때는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서 거기에서 뭐 계략적으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벽 면적이 4.8 세제곱미터 거기에 1.5b 두께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자 할 때 벽돌의 소요매수 소요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준형 벽돌 장형을 쓰고 손율은 4%로 줬죠. 근데 여기에서 5% 외우셨다고 무조건 5%로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시험에 주어지면 시험에 주어지는 퍼센트로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먼저 정미량을 먼저 구해가지고 소요량을 구하면 되죠. 정미 소요량. 그래서 정미량을 먼저 구한다. 정미량은 벽 면적에다가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하면 정미량이죠. 그러면 벽 면적이 4.8 제곱미터 면적에다 곱하기 자 1.5b 두께니까 224장을 곱한 것이죠. 면적을 곱하면 이것이 바로 정미량이다. 여기에서 구한 것은 정미량이고 근데 정미량에다 소요량을 구할 때 소요매수 소요량은 그러면 정미 면적을 구한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할증을 구해서 더하셔도 되겠고 다른 방법 여다가 할증률을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미량 아닙니까? 그러면 할증률 손율을 갖다가 보통 퍼센트 있죠? 4% 100%가 1이니까 4%는 0.04가 4%죠. 3%는 0.03입니다. 그래서 4%니까 0.04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바로 소요량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증률을 계산해가 플러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계산을 더 가셔도 된다. 소요량 구할 때. 그래서 한 번 더 3번 문제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상 장막 벽면의 크기가 10m 곱하기 2.4m이며 벽 두께가 1b 표준 시멘트 할 때 벽돌 소요량을 가장 적당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벽면적 먼저 산출을 합니다. 벽면적. 3번 문제 보시면 자 그러면 10 곱하기 벽면적은 자 10m 곱하기 2.4m죠. 2.4m. 그러면 24제곱미터에 해당이 되죠. 24제곱미터. 벽면적을 산출을 우리가 합니다. 그럼 벽면적에다가 정미량을 구할 때 정미량은 혹시 공제요소 개구부가 있으면 이 면적에서 개구부 면적을 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미량은 그럼 지금 현재 개구가 아니죠. 24제곱미터 곱하기 자 아까 했죠.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장수를 곱하는데 1b 두께니까 149장이 되겠죠. 매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수치는 바로 3576장 개념은 이것은
바로 정미량이죠. 정미량이다. 할증률을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미량이다. 그러면 이 정미량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소요량 구할 때는 정미량에다가 저걸 하면 된다 했겠죠. 정미량에다 곱하기 자 그럼 붉은 벽돌인지 자 여러분들 시멘트 벽돌인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시멘트 벽돌이겠죠. 시멘트 벽돌은 할증률이 자 우리가 5%였죠. 조건 안 주어지면 일반 하죠. 1.05 여기 할증률이죠. 이런 정미량이에요. 그래서 소요량을 구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쉽게 구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할증률을 계산해서 플러스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두 번을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바로 1.05 그럼 붉은 벽돌은 1.03 이렇게 곱해서 소요량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05번 문제 보시면 벽돌 1000매 쌓는데 필요한 모르타르 양 해놨죠. 배합비는 1대 3대 1대 3이고 모르타르 배합비는 시멘트가 항상 1이 앞에 끼 시멘트고 뒤에 3이 모르타르입니다. 그리고 190 곱하기 90 곱하기 50 표준형을 1.0B 두께로 샀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암기해 놓은 거 하면 돼. 그래서 0.5B 두께로 살 때는 0.25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B 두께는 0.33 그리고 0.35가 됩니다. 1.5B 두께 2B 두께는 0.36이었죠. 그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블록공사가 나오는데 자, 이 블록공사에서도 동일하게 블록 쌓기 면적을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구하는데 주의할 점은 1번에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헌치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헌치는 이게 헌치였죠. 우리가 기둥이 있고 저면 이제 이렇게 보가 있으면 수직부지하고 수평부지가 있을 때 이 보강하기에서 삼각형으로 설치하는 게 이게 헌치보입니다. 그래서 이 헌치보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요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어디에서나 헌치보는 삼각형으로 되니까 이거는 공제 요소가 아닙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블록 쌓기 면적의 단위 면적당 블록 매수를 곱해서 우리가 산출을 정미수량에 산출해 주시고 근데 정미수량의 할증률은 자 우리가 보통 블록은 할증률이 4%입니다. 시멘트 블록 등 소요량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4번에 보시면 블록 소요량이 나오죠. 블록 소요량. 그래서 이거는 이미 블록 소요량 개념은 할증률을 이미 계산한 겁니다. 블록 소요량은. 그래서 기본형 블록과 일반형 블록 이것은 기본형 블록이 있고 일반형 기본형 블록과 그다음에 표준형 장애형 블록 개념이 있는데 장애형 블록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할증률을 고려해 준 겁니다. 소요량이기 때문에 기본 병력은 13장이고요. 장애형 블록은 17장이 됩니다. 17장.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미 할증을 계산한 거다. 그러면 면적에다가 이것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에다가. 그래서 블록 면적을 구해서 기본형 블록은 13장을 곱하시면 바로 소요량이 나온다. 블록은 소요량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일반 정비량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곱해서 바로 소요량을 산출해 주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 두십시오. 13장과 17장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걸 곱해서 제발 할증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할증. 그래서 이것이 소요량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록 공사는. 블록은 혹시 나오면 블록 소요량 구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장과 17장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붕의 방수 및 지붕 및 방수 공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적 측면에서 이 방수가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이 방수는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방수는. 그래서 그 예제 6번을 약간 다른 유형으로 약간 수치만 고쳐서 냈었죠. 그래서 이 방수공사는 그래서 이 1번에 보시면 수량 산출은 겹수나 청수, 횟수와는 무관하게 시공 면적으로 산출을 해 주시면 되네. 시공 면적 산출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시공 면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에서 예를 들어서 8차 방수다, 10차 방수다, 6층 방수, 이게 8층, 6층, 10층 이런 거와 관계없이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시공 면적으로 계산한다는 점 명심해 두시고, 면적 산출 시는 바닥, 벽, 지하, 옥상, 공법별 따로따로 나눠서 산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은 바닥 면적대로, 난간벽은 난간 면적대로 딱딱 구분해서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제 6번에 보시면 옥상 슬래브 면적이 40, 그러면 이 크기가 옥상 슬래브 면적이 주어진다. 슬래브가. 그러면 이 슬래브 크기가 40m에 20m라는 거죠. 20m. 자, 이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에 상겹 아스팔트 방수할 때는 아스팔트 8층 방수네요. 방수 면적을 산출하세요. 단 난간, 그러면 상겹이든 사겹이든 이겹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하고 무관하다. 청수 이런 건 무관하게 면적으로 산출하면 된다. 이때 난간 부분의 방수 높이는 50cm, 0.5m까지 한다. 난간을 이렇게 있을까 합니까? 난간에 올라갈 때 이때 난간은 높이는 50cm까지 방수 면적으로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다로 따지면 0.5m 되겠네요. 난간벽은 요것만큼 방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된다. 그러면 옥상 슬래브는 옥상 슬래브대로 구하시고요. 옥상 슬래브. 그럼 옥상 슬래브는 40m 곱하기 20m 하면 되겠죠. 그러면 800제곱미터의 슬래브 면적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난간벽은 난간벽대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하면 되니까. 그럼 난간벽은 전체 길이, 둘레 길이에다가 0.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0 플러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0 플러스 총 되겠죠. 그러면 난간벽 길이에다가 전체 길이, 난간벽 길이 40 플러스 20 플러스 모르면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곱하기 2 해도 되고 20m 전체 플러스 하면 되겠죠. 난간벽 길이에다가 방수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되죠. 0.5m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길이가 바로 얼마 됩니까? 120 되겠네요. 120m 곱하기 0.5잖아요. 0.5m.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860제곱미터가 전체 방수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상겹이든 사겹이든 관계없다. 그래서 방수 면적으로 산출하면 된다. 옥상 슬래브는 슬래브대로, 난간벽은 난간벽대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거기 7번 문제 보시면 평지와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사용량 해가 나오죠. 그래서 프라이머의 사용량은 대략 0.4리터, 0.4kg이 됩니다. 그러면 방수 면적에다가 곱하기 0.4를 해주면
프라이머양 산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유형만 약간 수치만 변경해서 나왔던 유형이죠.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프라이머 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다가 그 0.4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방수 면적을 먼저 내주시고 거기에다가 프라이머 양산을 0.4를 곱해서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장공사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아직 미장공사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적으로 이겁니다. 장기 수성계획과 관련돼서 방수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상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방수는 딱 한 번밖에 안 냈고요. 그럼 앞으로 프라이머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근데 미장도 아직 전혀 출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장 부분을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은 그 적상 기준에서 봐두실 거 몇 가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1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벽체 내부 정미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명시하면 정미 면적으로 자 산출합니다. 자, 면적에다가 할증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통 재료가 손실이 되는 것이지 미장하는 면적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얼굴 면적이 부으냐 안 부으냐에 대해서 이 화장하는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지만 건물의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안 해요. 그래서 정미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요 면적으로 산출, 할증가에서 소요 면적으로 산출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2번에 개구 면적은 공제가 원칙입니다. 보통은. 개구부에다가 미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구 창호에다 미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개구 면적은 공제가 원칙입니다. 빼주는 것이 원칙이 된다는 거다. 공제가 기본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 면적이 0.5제곱미터의 소규모 개구부의 경우 0.5 이하일 때는 이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공제가 안 된다. 소규모 개구는 공제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콧구멍이나 귓구멍이나 이런 구멍 큰 것들은 공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땅구멍들은 공제하지 않죠. 그와 같이. 그래서 0.5제곱미터의 소규모 개구부의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번하고 2번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둥에 접한 보유 면적은 공제가 원칙이죠. 공제를 하는 것이 3번이고, 근데 특히 1번, 2번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벽 높이는 반자 깊이 10cm 정도까지 미장 반응을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 더 해줘야 돼요. 4번은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 규칙입니다. 벽이 있을 때, 자, 이런 벽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벽이 있는데 이게 반자를 이렇게 틀잖아요. 반자 공사하면. 자, 여기까지 정확히 이렇게 미장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장 공사가 먼저 진행이 돼요. 이 반자 공사보다 미장 공사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 반자 틀 것 같으면 미리 미장 공사를 위에까지 어느 정도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다 반자 공사를 딱 해야지 마무리가 잘 돼요. 반자. 그래서 반자 공사에 앞서서 미장 공사가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미장 공사하고 나서 반자 공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10cm 더 봐주라 이거야. 100mm 정도. 10cm 정도 미장 면적 더 정확히 여기서 반자까지 요 면적 산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 싹 해주고 저거하고 같은 원리다. 우리가 보통 위도를 넣고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이렇게 하죠. 밑에 반자 설치하는 거 같이 좀 들어가야지. 여기 딱 맞춰서 하면 저 배 나온 사람들 맨날 배꼽 뒤에 배 오르면 배꼽 보이고 그러죠. 그거 같이 미장 공사는 이로 어느 정도 들어가 주고 나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위로 10cm 더 면적 산정할 때 넣어준다는 거
그 정도 한번 봐두십시오. 세부적으로. 그래서 특히 그래서 1번, 2번, 4번에 포인트를 맞춰서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모르타르적인 측면, 3번에 모르타르가 나오죠. 이 모르타르. 자, 이 모르타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2번에 도면의 정미 면적을 소요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이 정미 면적을 소요 면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소요 면적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면적에는 할증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자, 소요 면적을 하고 재료에 이제 소요량을 산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증을 계산해서 소요량을 재료에 이제 소요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자, 그 예제 9번 보시고요. 예제 9번에 보시면, 자, 미장에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오는데, 이 품셈표를 주어지고 품을 세마는 기준, 품셈표를 주어지고 계산 문제를 냅니다. 그럼 먼저 그 품셈표를 보면 구분 미장공 해놨죠. 단위인. 그리고 수량이 0.05 나왔죠. 단위 면적당. 그러면 그 표를 읽을 때 이겁니다. 품셈 기준표는 1제곱미터에 미장을 할 때, 해설하면 미장할 때 미장공 0.05인이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미장공 0.05인이 필요하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보시면, 자, 바닥 미장 면적이 600제곱미터당 1일 5인 작업 시 작업 소요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먼저 작업 소요 인원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작업 소요 인원수를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나오면 아마 그 품셈 기준의 수치나 미장 면적을 달리해서 아마 시험을 출제할 겁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작업 소요 인원수는 그 면적에다가 품셈 기준표를 그냥 곱하세요. 품셈 기준에 나온 수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셈 기준을 그냥 곱하십시오. 간략히. 산출해서 역으로 산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쉬운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 드리면, 그 면적이 600제곱미터다. 곱하기 0.05 이걸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면적당. 그러면 이렇게 바로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600 0.05니까 30 되죠. 그러면 작업 소요 인원수는 30이 된다는 거예요. 30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작업 소요일을 구하라겠죠. 작업 소요일은 이제 이거죠. 작업 소요일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소요 인원수를 갖다가 전체 소요 인원수를 1일의 동원 인원수, 1일 동원 인원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소요일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소요 인원수는 30명인데 하루장 5일이죠. 5명 동원하니까 그럼 작업 소요일은 6일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작업 소요 인원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작업 소요일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번 풀으셔야 되고요. 한 번만 푸는 형태로 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미장이 되든 도장이 되든 품셈 기준표를 주어지고 시험이 나오면 먼저 그 품셈 기준 수치를 곱해 주시면 어떤 작업 소요 인원수가 다 나옵니다. 작업 소요 인원수가 나올 거고, 그걸 이제 작업 소요일을 구하라 하면 그 작업 소요 인원수를 1일 동원 인원수로 나누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 공사 나오죠. 타일 공사.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타일 공사. 타일 공사는 현재
저겁니다. 계산 문제가 2번 나왔었어요. 그 밑에 8번의 식을 산출해서는 이 계산 문제가 2번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아직 이론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계산 문제만 2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타일도 거기 보십시오. 1번에 타일 수량은 타일의 종류별, 시공 부위별, 시공 방법 등에 따라 구분해서 타일 면적으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해서 각각 산출해 주시고, 근데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타일을 부착할 수는 없죠. 시공 안목 치수, 눈목자죠. 눈으로 보는 치수가 안목 치수가 됩니다. 보통 이겁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의 치수를 나타낼 때 있죠. 치수는 중심에서 중심까지, 벽에서 벽까지 중심선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가구 같은 이런 거 구해도 안목 치수 재가 가셔야 돼요. 높이 이런 거. 그냥 도면만 보고 딱 사러 가면 우리가 낭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면에 나오는 수치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심 치수가 아닌 안목 치수로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정미 면적에 3% 할증을 가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타일 면적은 3% 할증률을 가합니다. 타일의 경우는 우리가 경사도 두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 구배를 둬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 3% 그걸 알아두시고. 그런데 줄눈 나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염줄눈의 간격은 우리가 앞에서 공제 요소 봤을 때 공제하지 않는 요소였죠. 그래서 포함해서 산출하고, 근데 개구 면적은 공제를 합니다. 개구 면적은 공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일 계산 시에는 면적 산출 때 개구 면적은 공제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욕실에 보시면 우리가 위생기구들 많죠. 그런데 위생기구 면적 공제하지 않습니다. 위생기구 면적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울 같은 거 욕실장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욕실에 보시면 거울이나 이런 욕실장들은 타일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거울과 욕실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타일 붙임용 모르타 손실량은 10%고 줄눈 모르타 손실량이 100%입니다. 그래서 줄눈 모르타는 손실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다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지향줄눈 하다 보면. 그리고 타일 수량 산출방 정미량 산출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정미량 산출은 요거는 1제곱미터당 얼마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럼 사실상 다른 거 아니라 이거거든요. 1에다가 그래서 1제곱미터 여기 타일이 몇 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계산. 1m, 1m, 1제곱미터당. 그러면 하나의 타일 크기 면적으로 나눠주면 몇 장이 필요한가 나오는 거예요. 예상 타일 크기.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일 크기가 얼마였다래 가정을 해주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9번 문제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9번 문제. 타일 공사지 욕실 면적 1제곱미터 소유된 모자이크 유니트는 단위죠. 유니트라는 것이 원래 단위입니다. 모자이크는 소형각 타일이니까 판형 붙이기로 하거든. 한 판때기 붙여서 하는 판형 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정밀이라는 것이 단 모자이크 타일 유니트 한 장 크기에 300mm 곱하기 300mm죠. 그럼 이거는 타일 줄눈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자이크 타일은 타일과 타일 사이 이미 한 판에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한 판에 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가 30cm, 300mm니까 30cm, 30cm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줄눈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모자이크 타일은 여기 조그맣단 타일을 줄눈 고려해가 여기다 다 붙였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거 그냥 딱 붙이면 그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바로 0.3 곱하기 0.3 바로 한 거예요. 여기다 0.3 곱하기 0.3 해가지고 이걸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1제곱미터당 타일이 몇 장 들어가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11장 정도 나오더라 이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모자이크 타일은 판형 붙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보통 1제곱미터에다가 쉽게 타일 자 크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쪽이 하나가 200mm였다 가정합시다. 200mm 큰 타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타일에 이 줄눈 크기가 그러면 보통 타일을 부착을 해 나갈 때 타일을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이렇게 부착에 줄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눠지는데 타일 하나의 면적만 해서는 안 된다. 줄눈이 주어질 때는. 그럼 어떻게 똑같은 크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요 줄눈까지 플러스시켜야 돼. 요 하나의 면적 요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식의 개념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거다.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의 개념이에요. 줄눈에다가 곱하기 타일 크기 자 곱하기 줄눈 개념 아닙니까? 타일 크기 플러스 줄눈한 거. 사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무엇인가? 요거 곱하기 요거입니다. 요거. 그래서 타일 크기에다 플러스 줄눈하고 타일 크기 줄눈해서 나눠주면 돼요. 이건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면적으로 낼 때, 그러니까 이어서 1제곱미터당 몇 장 들어갔냐, 그러니까 메다로 환산해야 된다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줄눈이 10mm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10mm입니다. 그러면 210mm가 될 거 아닙니까? 210mm 곱하기 210mm죠? 이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밀리미터로 하면 안 된다. 메다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10mm가 자 1cm요. 100cm가 1m가 되니까 이거는 0.21m가 되는 곱하기 0.21m 이렇게 해서 하나의 면적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1제곱미터의 개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몇 장이 나오겠느냐? 그러면 벽 면적이 주어지게 되면 그다가 이 수치를 곱하면 된다. 그럼 아까 했던 판형 이 모자이크 타일 이 정도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럼 면적이 10제곱미터였다 이거. 그럼 이거 면적에도 이거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1제곱미터당 장수니까 이걸 곱하면 전체 소요 벽면적 10제곱미터 부착할 때 타일이 몇 장 필요한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면 타일 공사 이론을 한번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 내용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호공사는 초반 끝발이라서 지금은 안 내고 있네요. 페이지 344페이지 보시면 칠면적 배수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미리 냈습니다. 미리 출제했습니다. 우리 시험은 9회 때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얘가 바로 7회 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7회 때.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7회 때 이 칠면적 배수표 플러시문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연관성 있는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양판문하고 플러시문 이런 것이 아파트의 방문들하고 연관성 있는 문들입니다. 그래서 양판문은 안목면적 곱하기 3배에서 4배고 플러시문은 2.7에서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다음 미석이 창이 아파트에 많습니다. 미석이. 보통 아파트의 창들 한 미석이 창이거든요. 그래서 안목면적 곱하기 1.1에서 미석이는 밑에 레일이 2개 11자입니다. 그래서 1.1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철문이 방화문들이 철문이죠. 그래서 이사 갈 때 연다 그래서 2.4에서 2.6으로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45페이지 보면 유리공사 나오죠. 뭐 유리공사도 거기 보시면 유리 정리 면적은 창호 종류별, 규격별, 유리 종별, 두께별 구분하고 배수를 계산하고 유리 끼우기 홍기빈 7.5mm 더해서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끼우다 보니까 약 7.5mm 정도.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퍼티들이 가죠. 퍼티들이 그거 고려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무 퍼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고정을 시키죠. 유리를 고정시키는 것들이 보통 유리 고정시키는 것들이 뭐 나무 퍼티나 이런 걸 쓰게 되거든.
퍼티나 아니면 반죽 퍼티나 아니면 가스켓이 쓰이거든요. 가스켓 이런 것들 쓰기 때문에 약간 튀어나오죠. 그래서 약 7.5mm 더 가산한 걸로 해주라는 겁니다. 산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해 놓으시고 할증률 우리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할증률. 그래서 할증률을 1% 가산해서 소요량을 한다는 거 기억하죠. 유리 1%였죠? 우리가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33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1% 유리 나오죠. 1%입니다. 유리는 할증률 1% 계산해서 소요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요량 개념 된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철제 및 알루미늄 샤시에서 유리 소요 면적은 테두리 면적의 20%를 가산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리 볼록은 쌓기는 매수 단위로 우리가 해줍니다. 유리 볼록은 보통 유리 볼록이 뭔가 하면 보통 이 사각형으로 유리로 만드는데 안에다가 이 공기층을 둔 거 아닙니까? 중간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 구조도 되면서 그래서 이 유리블록은 보통 벽을 쌓아가면서 뭐 채광이나 이런 장식 효과 이런 걸 단열 목적으로 우리가 쌓아준 유리블록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매수 단위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쌓기는 매수 단위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강제 창호 설치는 세시공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블록은 유리공이 시공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블록은 쌓는다 해서 조적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리공이 시공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강제 창호는 샤시지만 유리블록은 유리공이 하는 걸로 계산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적산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적산 부분은 간단한 우리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르타르다 이러면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항상 시멘트 대 모래의 배합비예요. 모르타르는 시멘트 대 모래의 배합비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항상 배합비가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의 배합비입니다. 자갈의 배합비.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1대 3이다. 그러면 시멘트 1이고 모래 3이고 그 다음에 1대 2대 4다. 이러면 시멘트 1이고 모래 2고 자갈이 4의 비율로 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멘트가 기본이 돼요. 그 다음에 모래, 자갈 이 순서로 간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적산의 기본은 단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기본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 설비편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